대표님, 느리지만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느리다. 네, 글쎄다. 성공? 성장?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지?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하잖아. 루트도 다양하고. 꼭 느린 것만 아니더라고. 이 살다 보면 야 진짜 하늘이 저 새끼 저렇게 도와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조금 그 노력에 비해서 꽃이 늦게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물론 나도 뭐 지금 되게 꽃이 핀 건 아니지만 나도 어쨌든 조금 아닌가. 난 느린 편은 아닌가 그래 속도가. 나는 되게 느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느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엔 대표님에 대한 뭐 과정이나 노력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면 다 비슷하겠구나. 무튼 뭐 우선은 그런 것 같아. 좀 먼저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패라는 게 오잖아. 당연히 뭐 10개 했을 때 10개 다 성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현타가 오고 아니면 좀 타격이 너무 크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접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발판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말로는 너무 쉬운데 둘 중에 뭐 할 거야? 그냥 좀 편한 길이 제일 좋죠. 들었을 때. 네. 말로는 되게 쉬운데 이게 당연히 뭐 실패하고 뭐 하면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1인칭으로 내가 딱 들어오면 그게 되게 쉽지 않나 보더라고. 실제로도 쉽지 않고 그게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때 뭔가 좀 강렬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당연히 성공을 하는 것 같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뭔가 그렇게 실패나 뼈 아픈 것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다. 그건 되게 그거 같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조금 더 학업을 마치고 나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동기부여하게 만들 수가 있나에 대한 연구를 나는 좀 하고 싶거든. 그래야 그런 교육을 해야 이게 무슨 뭐 더하기 빼기를 알려주고 곱하기를 알려주고 그래서 역사를 알려주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는 너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너가 열심히 살면 너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너무 TMI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내가 혼자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고민해봤을 땐 확신이 있냐 없냐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이제 체벌이 있었어. 숙제를 안 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그럼 자 오늘 내가 이 숙제를 안 하면 내일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아. 그럼 오늘 안 할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했네? 아침에 학교 가면 어떡해 그럼 애들이. 1시간 있어 선생님이 와. 이거 해 안 해? 어떻게 나죠? 이건 무조건 하지. 왜? 이건 내 결과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안 하면 나는 무조건 손바닥을 맞아. 하면 나는 무사하게 잘 회피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요는 이렇게 결과값이 정확하게 보이고 시점이 눈앞에 딱 와 있고 이걸 A를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가 정확하면 그럼 사람은 해. 근데 이게 되게 길어져 막. 그럼 사람이 좀 이게 멍청해가지고 점점 망각을 한다는 거지. 현실이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근데 먼 미래에 내 성공은 너무 멀잖아.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들도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아무리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뭐 아무리 저렇게 시킨 대로 해보고 아무리 저렇게 해봐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다 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사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히 너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좀 어려운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폄하하기에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고 다 운입니다 라고 이야기에는 또 우리네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느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느냐를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 좀 실패했어? 근데 이 실패가 내가 끝이 아니고 이게 발판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저 앞에 있는 내 목표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 이게 내가 명확해. 예를 들어 신이 나한테 설계를 해줬어. 너 올해 2번 망할 거고 이 2번 망했을 때 네가 자살만 안 하면 내년에 너는 1000억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고 갔어. 그럼 내가 2번 실패했을 때 힘든가? 아니죠. 즐겁겠지. 네. 야 그래. 야 이제 한 번 남았다.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이제 내년에 1000억이 생기는구나.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확신까지는 못 가져도 어느 정도의 확신, 아니야 나 이거 실패 아니고 내가 무조건 이거 넘어가고 내년 내후년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굉장히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근데 반면에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잖아. 항상 불안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조금 이제 탈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왜 무수히 많은 정치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점을 보러 다니겠어. 확신을 얻으려고. 무속인을 왜 만나고
결국엔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도 불안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그런 말을 들으면 위안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강해질 때도 있고 확신이 좀 생기고 뭐 그런 원동력이 사실 좀 될 수 있긴 해. 그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저번 달에는 진짜 확신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뭔가 몸이 공공해지면서 그 확신이 조금씩 옅어진다든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사람이니까 매 순간 그런 일들이 생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성공한 분들 중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아, 뭐 갑자기 잘못 살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지인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인지를 좀 하는 거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도 내가 어제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제 형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어떤 형이 이제 술을 먹으면 딱 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뭐 12시 1시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뭐 일상적인 야 나와라 부르나 봐. 그래서 이 형 뭐 불러가지고 어제도 나갔다고 막 힘들다고. 되게 일상적인 얘기잖아. 어디서나 자주 있는 얘기고 편한 사이니까 그냥 보고 싶다 야 나와라 뭐 이런 상황에 또 나가서 같이 술 먹고 오고 이랬는데 거기 자리에 있던 어떤 형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형? 이제 그 형이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거 시그널이라고. 너가 지금 평소에 이 거만해질 수 있다는 지금 그 시그널을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낸 데가 생긴 거라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정도 됐고 내가 이 정도 뭐 자리 잡았고 하는데 내 동생들 술 먹고 부를 수 있지. 내도 좋은데 부를 건데 이런 약간의 지금 거만한 건 아니지만 거만함이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있는 거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신박했어. 그 자주 있는 행동이잖아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힘들잖아 사실. 그런 사람이 계속 옆에서 계속 밤 12시에 나와라 하면 힘들잖아. 그게 왜 힘들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되게 깔끔하게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어제. 그렇구나, 이게 약간의 거만함이 표출되기 직전에 보이는 시그널이라고 하더라고. 요는 그렇게 머릿속에 받고 사는 거지.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삐뚤어질 수 있어. 이미 내가 그걸 머릿속에 받고 그 행동이나 시그널이나 뭔가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그럴 리가 없는 데가 아니라 나는 그런 놈이니까 이 행동을 했으면 내가 잘못된 게 맞을 거야 라고 전제를 좀 깔고 보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자아 성찰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 술자리에서 그나마 이제 사적인 이런 가십거리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들을 나눌 법한데 뭐 가십거리도 얘기하는데 그치.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랑 만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 그리고 그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풀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왜냐면 그 정도까지 계속 노력하시니까 거만해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대표님도 평소 살아오시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는. 특히 이제 회사 임원들이나 대표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할 때 참 그게 머리로는 알잖아. 내가 이런 행동을 뭐 유튜브에서 잘 떠들잖아. 유튜브에서 떠드는 대로만 하면 아주 내가 성인 군자지. 사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은 좋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해야 좋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걸 놓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기준점이라도 알고 있느냐 아니냐는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유튜브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 사실 되게 이게 중간중간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사실 요즘에 계속 들거든. 좀 이제 줄이긴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나마 이거의 장점은 미움도 많이 받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재수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아도 될 적이 생겨. 그거에 반해서 내가 뭐 이걸로 되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고 뭐 내가 그렇다고 이거에서 갑자기 뭐 TV에 나갈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전에도 뭐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왔지만 내가 안 가잖아. 기업에서 이렇게 강연 요청 같은 거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늘리는 건데 왜 안 가세요? 네가 메일로 안 간다고 보냈잖아. 메일을 네가 보잖아 임마. 글쎄 그렇게 나는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 내가 우리 회사랑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에서 내가 강연 요청이 왔어. 그럼 내가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내가 무슨 와서 무슨 강연을 하냐. 그렇잖아. 근데 본질이 영업이란 본질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모르겠어. 그걸 내가 돈을 받고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걸 내가 계속 함으로써 나도 내 생각을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가 주는 질문에서 대충 그냥 내 생각대로 떠들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떠들다 보면 이게 대본에 의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가 좀 정리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맞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사실 나도 내가 평소에 막 이게 내가 문구
문구를 적어놓고 이걸 보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내가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내 입으로 자꾸 뱉는 거야.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할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시니까 스스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약간. 누구나 그렇지 뭐. 사업하는 사람 누구나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장사꾼 똥 먹지도 말라고 그런 말 있잖아. 걔도 안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야. 감정 조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실수나 어떤 선택이나 뭐 미스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정적인 거거든. 이것만 아니면 사람이 AI처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기분,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뭐 나 역시도 내가 뭐 우리 와이프랑 사실 티격태격 할 때 별거 아닌 거. 야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잖아 사람이. 마찬가지야. 이런 감정 조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그래도 조금 본질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이게 필요한 거지. 최대한 항상 이성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 우리가 영원히 이성적일 수는 없어. 근데 이성적인 척을 할 수는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어젠가 내가 어디 유튜브인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어느 헬스장을 6개 7개 하는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직원들이 다 PT 선생님들 빼가지고 옆에다 차렸대. 이렇게 너무 속상하대. 화가 나고. 화가 나겠지. 속상하고. 참 정말 그거는 정말 너무 열받는 일이지. 근데 어쩔 거야. 그렇잖아. 뭔가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업이야. 혹은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어. 뭐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오픈하면서부터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 누군가 그래도 내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사실 열은 받지. 감정은 상하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글로 다 도망간 PT 선생님들이 왜 갔는지 확인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갖고 와서 새끼를 망하게 하든가. 이거 말고는 내가 사실 이 사람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근데 여기 영상에서 이제 막 서운하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찍으시니까 댓글이 반은 응원하는 거. 너무 힘드시겠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있고. 반은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이런 게 한 반이 있더라고. 괜한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뭐 아직도 왜 사람들이 나갔는지 모르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현실적으로 차갑다는 거지. 언젠가는 그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랬을 때 내 감정 표출이나 내 어떤 하소연이 나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를 좀 따져보면 그 상황에서 영상에 나와서 나갔지만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 있던 친구들도 저와 같이 있던 친구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화를 꾹꾹 참으면서 얘기하는 게 멋있을까. 와가지고 제가 참 서운합니다. 좋진 않아요. 이게 멋있을까. 뻔히 알잖아 우리는. 뭐가 더 멋있는지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완벽히 이성적일 수는 없어 우리가. 하지만 이성적인 척이 우리한테 유리할 때는 이성적인 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꼭 맞는 말은 아니야. 대표님, 그럼 오늘 이렇게 느리지만 결국 성장하고 해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같은 거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멀리에 내가 정확하게 목표점이 그려지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